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습문제 1장 4절 연습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기 전에 여러분들 그 1장 4절 내용을 잘 복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답을 보기 전에 미리 꼭 뭐 틀리든 맞든 꼭 미리 푸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다 풀어봤다면, 시도를 했다면 적어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추론의 참 거짓을 조사하여라.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결론, 어떤 명제가 타당한지 참인지, 그러니까 전제로부터 결론이 얻어지는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P면 Q, 그리고 not P 로부터 not Q 로부터 not P가 결론 내려질 수 있겠냐, 유도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면 Q와 not Q가 참이라고 하고, 그때 not P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not P가 참이라고 하면, 결론이 참이라고 하면 이것은 추론이 타당한 것, 참인 추론이 되겠습니다. 거짓이면 거짓인 추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P면 Q와 not Q의 진리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P면 Q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TFTT의 진리값을 가지게 되고요. not Q는 Q만 보면 되겠죠. TF, TF니까 FT, FT로 T와 F가 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때 이제 not P를 보겠습니다. not P라고 하는 거는 TT, FF니까 FF, TT의 진리값을 가지게 되는데, 요게 그럼 F도 있고 T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P하고 Q하고 not Q가 참일 때, 요거 요 줄과 요 줄이 참일 때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not Q는 여기하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만 참인데, 두 번째는 또 P면 Q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 네 번째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면 Q다가 참이고 not Q가 참인 거는 요 네 번째 줄밖에 없습니다. 그때 not P는 참이기 때문에 타당한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P면 Q와 not Q가 참일 때 not P의 참임을 진리표를 통해 이처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추론이 이 추론이 타당하다,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잘 푸셨나요? 자, 그럼 2번 P면 Q와 쌍조건문이 있고, 그 다음에 Q가 있고요. 여기부터 P가 유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자, P 쌍조건문 Q가 참일 때 P의 참 거짓을 판단하면 되겠죠. 그게 추론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P 쌍조건문 Q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진리값이 같을 때는 참이고 다를 때는 거짓인 TF, FT의 진리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P가 참인 경우만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참이죠. 그래서 요 줄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것이 참이고 요것이 참일 때, 그러면 첫 번째 줄만 남게 되겠네요. 그죠? P가 참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줄인데 P 쌍조건문 Q가 참인 경우, 그건 첫 번째 줄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죄송합니다. P가 아니고 Q입니다. 네, 그죠? 죄송합니다. Q가 참일 때, Q가 참이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줄이고, 그 다음에 P 쌍조건문 Q가 참이니까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세 번째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만 남겠죠? 그래서 Q가 참인 경우랑 P 쌍조건문 Q가 참일 때는 TT, 요 첫 번째 줄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P는 그때는 참이었죠. 그래서 이건 타당한 결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잘 풀고 있습니까? 네, 다음 3번. 자, P면 Q. 좀 복잡하네요. R이면 not Q. 로부터 R이면 not P가 추론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자, 역시 또 P면 Q가 참일 때, R이면 not Q가 참일 때, 이때 R이면 not P의 참 거짓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PQR이 등장하니까 8개의 줄이 필요하겠죠. P면 Q는 TTFF, TTT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이면 not Q는 FTTT, FTTT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죠. P면 Q와 R이면 not Q. 그럼 요 줄과 요 줄이 동시에 참인 경우에 T하고 두 번째 줄 둘 다 참이네요. 그럼 not Q가 R이면 요때 R이면 not Q, R이면 not Q 여기 지금 구해놨습니다. 두 번째 줄 TTT네요. 그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참이고 여기가 참인 경우 여기 지금 다섯 번째 줄이죠. 다섯 번째 줄에서 R이면 나피도 참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이었죠.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TT입니다. 그래도 여기 마지막 것도 TT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두 줄이 참일 때 요 줄도 다 참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추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8개를 고려해야 되는 조금 복잡한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P면 not Q, not R이면 not Q로부터 P면 not R이 유도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난이도네요. 그죠? 조건문이고 이것도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요것과 요것이 참일 때 요것의 참것을 판단하면 되니까 역시 또 8개의 진리표를 그려가지고 P면 not Q, not R이면 not Q, P면 not R을 봐가지고 요거하고 요게 참일 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거짓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참이니까 여기 F가 있네요. 그죠?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긴 TT인데 여기 F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 거짓인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추론이 맞으려면 다 확인해야 되지만 거짓인 경우에는 딱 하나만 거짓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 여기하고 얘는 또 다 참이네. 그죠? 다 참이지만 여기가 TT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 세 번째 줄에서는 F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 진리표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각 명제의 대우를 구하여라. 그래서 대우 구하는 건 대우의 정의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그죠?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네. 이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운 명제, 복합 명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P면 Q를 not Q이면 not P로 바꿔오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으면 X는 양수가 아니다. 그죠? X가 0보다 작으면 X는 양수가 아니다. 자, 이걸 여기가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부정해서 순서를 바꾸면 X가 양수가 아니면 X가 양수이면 X가 0보다 작지 않다. X가 양수이면 X가 0보다 작지 않다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자, 3번. 이 대우 명제 구하는 건 이제 두 문장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겁니다. 대우 명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명할 때 대우 명제 잘 쓰기 때문에 문장이 이제 이건 간단하지만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이 간단한 걸 기초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여라. P면 Q의 대우의 대우. 이건 쉽네요. 대우의 대우는 뭐죠? 부정하고 바꾼 다음에 또 부정하고 또 바꿔야 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냥 P면 Q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고 이것의 대우는 P면 Q 원래 명제가 되겠습니다. 쉽죠? P면 Q의 이의 대우. 자, P면 Q의 이는 부정을 해줍니다. not P면 not Q가 이 명제의 대우이고요. 이것의 대우니까 순서를 바꿉니다. Q이면 P. 역이 되겠죠. 이 원래 명제의 역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또 4번 나오네요. 추론이 올바른지 조사해라. 다음 추론이 올바른지. 자, 이거는 어디 보죠? 어떤 정치인들은 정직하다. 어떤 여성들은 정치인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들은 정직하다. 네. 맞나요? 네. 네. 자, 이건 좀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어떤이나 모든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명제들인데 비해서 이거는
모든가 어떤이 들어간 명제들이죠. 어떤 정치인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면 어떤 정치인들은 정직하다고 했는데 그게 뭐 남잔지 여잔지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여성들은 정치인이다. 정치인들은 모두 정직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여성 정치인들은 정직하다라는 말이 타당할 수 있는데 어떤 정치인들은 정직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남자 정치인만 정직하고 여자 정치인은 다 정직하지 않으면 이거는 타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추론 아까도 봤지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면 맞지 않을 때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잠을 잘 것이다. 네, 그렇죠. 열심히 해도 잠을 자긴 자는데 어쨌든 이런 건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주어진 명제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걱정을 한다면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면 잠을 자죠. 그러므로 만약 내가 걱정을 한다면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결론 같지만 주어진 명제를 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걱정을 한다면 걱정을 한다면 잠을 자지 않을 거죠. 여기 첫 번째 명제 잠을 자지 않을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의 대우를 생각해 본다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죠. 이건 맞는 타당한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좀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 내가 걱정을 한다면 걱정을 하는 거랑 일을 열심히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전제 이 주어진 명제가 맞다고 해야 됩니다. 맞다고 하면 첫 번째 명제의 대우가 뭐냐면 잠을 자지 않는다면 나는 일을 열심히 한다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명제 내가 걱정을 한다면 잠을 자지 않는데 첫 번째 명제의 대우로부터 잠을 자지 않는다면 나는 일을 열심히 한다가 얻어지니까 내가 걱정을 한다면 일을 열심히 한다. P면 Q, Q면 R이면 P면 R. 이거 삼선논법 아시죠? 나는 일을 열심히 한다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타당한 추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은 대머리. 모든 사람은 대머리. 이건 말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대머리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명제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이 증명이 타당한지 살펴보아라. 입니다. 네, 어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제 PN이 n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대머리다. 그죠? 이게 수학적 귀납법을 쓰기 위해서 자연수 n이 들어간 어떤 명제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주어진 명제 모든 사람은 대머리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대머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학적인 말로 표현을 바꾸면 자, 그러면 n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대머리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대머리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 대머리가 증명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증명을 했나 따라가 봅시다. 머리카락이 한 개인 경우는 대머리이므로 P5는 지금 수학적 귀납법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n이 1일 때 참인지 어떤지를 찾아보죠. 체크해보죠. 자, n이 1일 때는 한 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대머리다. 맞죠? 머리카락 하나밖에 없는데 대머리 아니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P5는 참입니다. 자, 그 다음 K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대머리라고 가정하는 거죠.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정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이 전제가 뭐냐? K일 때 성립한다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유도할 수 있으면 그럼 수학적 귀납법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K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대머리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자, PK가 참이라고 했어요. 이게 K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머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 어떻게 해갖고 머리카락 하나 더 심었어요. K 더하기 1을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K개의 머리카락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대머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K 플러스 1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K개는 대머리인데 네, K개가 가진 사람이 참이라고 가정했어요. K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대머리라고 가정할 겁니다. 근데 옆에 바로 K 플러스 1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또는 뭐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어디 가가지고 머리를 하나 어떻게 더
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 더 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심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요즘 뭐 그런 거 해주는데 많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도 대머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 차이로 100개는 대머리, 101개는 대머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K 플러스 1을 가진 사람도 대머리예요. 그럼 K개의 머리카락 가진 사람이랑 K 플러스 1개 가진 사람 차이가 없기 때문에 K 플러스 1개 가진 사람도 우리가 대머리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즉 우리 결론이 뭐냐면 K 플러스 1개 가진 사람도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수학적 균합법에 의해서 1일 때도 성립하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K 플러스 1인 사람도 성립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죠? 네, 수학적 균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여러분들 머리카락 개수가 무한개예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실수 개수만큼 있어요 이런 사람 없죠. 모든 사람들은 100만 개가 됐든 30만 개가 됐든 자연수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대머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수학적 균합법을 엄밀히 잘 적용을 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대머리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통 대머리가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수학적 균합법에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라는 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기준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1000개부터는 대머리야. 아니면 뭐 100개부터는 대머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이제 이런 방금 했던 이 K에서 K 플러스 넘어갈 때 K개가 대머리니까 K 플러스 1도 대머리야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100개 이하가 대머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대머리예요. 그럼 101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대머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떤 용어들을 쓸 때 그게 이제 자연수에 관한 어떤 예를 들면 뭐 노총각, 노처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이고 이런 뭐 차별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했을 때 뭐 몇 살부터는 노총각이고 몇 살부터 노처녀 이런 말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어디서 몇 살부터는 할머니, 뭐 몇 살부터는 아저씨, 몇 살부터는 뭐 아이, 몇 살부터는 청년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딱 물론 이제 법적으로 보면 뭐 미성년자, 청소년 뭐 있을 거야. 학교에서 청소년을 말할 때는 몇 살부터 몇 살 이런 게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보통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뭐 아저씨, 아줌마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 기준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보충 보고 뭐 좀 나이가 드신 것 같다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하고 나이가 좀 덜 드신 것 같다면 아저씨라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용어에 있어서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이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머리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귀납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K에서 K 플러스 1개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정리 1.15를 증명해라. 정리 1.15는 뭐냐면 P1부터 Pn이 P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타당한 추론.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P1, P2부터 Pn까지가 참이면 P가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P1 그리고 P2 그리고 땡땡땡 그리고 Pn이 P를 화살표 이게 두 개가 있네. 이게 뭐죠? 함의죠. 여러분 기억나죠? 함입니다. P1 그리고 P2 그리고 Pn이 P를 함의한다 입니다. 자,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요거를 증명해야 될까? 함의한다. 함의한다는 뭘 보이면 함의한다를 증명하는 거죠? 함의한다의 정의가 뭐였죠? 예. P1 그리고 P2 그리고 Pn이 이면 P가 항진 명제일 때.
참이니까 함의한다가 되겠죠. 자, 추론이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가 참일 때. 요게 P1부터 Pn이 참일 때, 요 모두 참일 때, 모두 참입니다. P1 뭐 그 중에 몇 개가 참인 게 아니라, 그러면 모두 참이라는 말은 즉 P1 그리고 P2 그리고 Pn이 참일 때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P가 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P1 그리고 P2 그리고 Pn이 참일 때 그리고 P가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P1 그리고 P2 그리고 Pn이 이면 P가 항진 명제인 거죠. 그죠? 요게 참일 때 요게 결론도 항상 참이다. 그죠? 그게 항진 명제죠. 그죠? 항상 참이면 이게 이 조건문이 항상 참이면 이게 항진 명제, 함의가 된다. 이게 항상 참이면 항진 명제고 항진 명제라는 것이 성립하면 이 조건문이 항진 명제, 함의한다라고 쓴다고 우리가 함의한다의 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정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정의에서, 한 줄 안 썼네요. 정의에서 P1, P2, Pn이 P를 함의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줄 더 써주셔야 됩니다. 항진 명제를 뜻하기 때문에 이게 함의한다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한 줄 더 써야 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귀류법을 사용해서 다음을 증명하여라. P가 소수이면 루트 P는 무리수이다. 예, 그죠? 왜냐면 P가 예를 들면 4라 그러면 루트 4는 무리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항상 루트 P가 무리수인 건 아니죠. 근데 물론 P가 소수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루트 6 같은 것도 무리수죠. 그죠? 아마 여러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더 쉬운 경우죠. P가 소수이면 루트 P는 무리수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귀류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봤을 그 증명 루트 2는 무리수다는 거긴 조건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P가 소수이면 루트 P는 무리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문이 명확히 주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귀류법을 여기서 써보죠. 귀류법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요거를 부정해서 그게 모순이 있다는 걸 보이고 그래서 원래 요 명제가 참이라는 걸 주장하는 증명의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이 조건문의 부정은 뭡니까? P가 소수이면 루트 P는 무리수다니까 P면 Q의 부정은 여러분들 부정하기 힘들 때 항상 뭐죠? P면 Q와 뭐가 똑같습니까? not P 또는 Q죠. 그죠? P면 Q와 동치인 명제가 not P 또는 Q라고 배웠습니다. 그 명제를 부정하면 됩니다. not P 또는 Q를 부정하면 P 그리고 not Q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P가 소수이고 루트 P는 무리수가 아니답니다. P가 소수이고 루트 P는 무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라고 하자. 그래서 이 명제, 이 조건으로 주어진 명제를 부정했습니다. 저희가. 자,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모순이 있다는 걸 보이면 이제 귀류법에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P가 소수고 루트 P는 유리수예요. 그러면 루트 P가 유리수이니까 루트 P는 A분의 B 그리고 A는 0이 아니고 분모 0이 아니어야 되겠죠. A와 B는 서로 소인 어떤 정수 A, B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연수죠. 자연수 A, B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각각 제곱해 줍니다. 그러면 P는 A제곱분의 B제곱이고 따라서 PA제곱은 B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다. 좌변이, 여기 보면 PA제곱은 B제곱인데 좌변이 P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자연수죠. P 곱하기 자연수니까 얘는 P의 배수입니다. 좌변이 P의 배수니까 따라서 우변도 P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죠? 얘가 P의 배수니까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 얘도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근데 B의 제곱이 P의 배수라는 말은 그럼 또 뭡니까? B가 P의 배수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또한 약간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그죠? B 또한 P의 배수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썼냐면 P가 뭐다? 소수인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4 같은 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B의 제곱이 4의 배수인데 B가 4의 배수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면 2 같으면 B가 2라면 2의 제곱은 4니까 4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b제곱이 4의 배수라고 하더라도 b가 4의 배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p는 소수니까 p가 어떤 소수가 b제곱을 나누면 b도 나눈다.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소인수분해 했을 때 만약에 b가 소수 p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b제곱에서 p가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b제곱이 p의 배수면 b 또한 p의 배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수인 걸 쓴 겁니다. 즉 b라고 하는 거는 pb 프라임, p의 배수니까 뭐 p 곱하기 어떤 자연수 b 프라임의 곱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b 대신에 pb 프라임을 여기 넣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제곱해주면 p제곱 b 프라임 제곱이죠. 근데 p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p가 있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이번에 a 제곱은 p b 프라임 제곱을 얻습니다. 맞죠? 요거를 여기다가 b 대신에 p b 프라임을 제곱해줍니다. 그래서 p를 약분하면 a 제곱은 p b 프라임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또 요게 지금 요거랑 상황이 바뀌었죠. 우변이 p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a 제곱 또한 p의 배수여야 되는데 p가 소수니까 똑같은 논리로 a 또한 p의 배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것은 a와 b는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왜 모순이냐면 b도 p의 배수고 a도 p,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 시작한 루트 p는 a분의 b, a와 b는 서로소. 왜냐하면 서로소가 아니면 약분해가지고 기하분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소라고 가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a도 p의 배수, b도 p의 배수가 돼가지고 모순이 됩니다. 그죠? 이 모순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루트 p는 a분의 b가 성립하는 ab가 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가 없어요. 그죠? 없다는 건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리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규律법에 의해서 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한 명제가 모순이 유도되기 때문에 부정한 명제가 참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p가 소수면 루트 p는 무리수이다라는 걸 직접 증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에 부정을 해서 그것이 모순이 있다는 걸 보임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규律법입니다. 그래서 루트 p는 무리수임을 우리가 규律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여기 여러분들 아마 이 증명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 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루트 2는 무리수이다는 증명에 조금 더 일반화된 버전입니다. 거의 구조가 똑같죠? 여러분들이 아마 책 찾아보거나 이걸 잘 떠올려 보시면 같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잘 푸셨습니까? 또 궁금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